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 출석해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발탁은 명백한 특혜였다는 등의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대표가 친박계를 향해 고름, 암덩어리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정태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석수 전 감찰관이 아주 작심한 듯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감찰이 시작이 되니까 전화를 해서 아니 선배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까지 지금 다 폭로를 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예. 그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는 많은 사건에 이름이 거론됐고 물론 조사도 받았지만 예. 그분이 이제 그 유행에도 이제 다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 수사관으로 하여금 이제 핸드폰을 압수수색 예.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 이석수 전 감찰관이 이제 그 증언을 한 건데 내일 이제 검찰에 재조사를 받으러 지금 예.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들 문제가 지난 4월 달에 무혐의로 판결을 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난대행 시절이었죠. 예. 황교안 고난대행 시절이고 이제 전 법무부 장관 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 하에서 조사받았을 때는 무혐의가 됐지만 예. 지금 진행되는 이 법대로 수사하는 검찰에서 최소한 수사를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직 검찰에 근무하는 검사하고도 이렇게 내통한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마당이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추명호 전 국정원 간부하고도 관련성 이런 다각적인 문제가 지금 다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렵다는 건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뭐 건가요? 제대로 수사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조금 좀 다릅니다. 왜 그러면 예. 뭐 지난번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 치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덮어졌다. 이번에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구속된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예. 지난번에는 아들의 그 말하 특혜 예. 그런 점을 조사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안 된다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뒤에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이석수 감찰관의 업무를 방해를 한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석수 감찰관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너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은근히 뭐 항의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그 경찰 그 아들이 이제 경찰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시경에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에 관한 모든 자료를 내놓게 안 내놔요 경찰이. 예. 그거 왜 안 나왔겠어요?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방해한 걸로 의심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석수 감찰관실에서 그 우병우 전 수석한테 거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많이 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도 대답 안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항의를 했다는 특별관찰법에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그거 한 줄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봐서 적극적으로 그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물을 방해한 걸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감찰관 법 자체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국정원을 통해서 이석수 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하고 했다 그러면 예. 그건 형법상의 직권남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뭐 구속도 가능한 것인데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혐의의 문제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니다. 다릅니다. 지난번하고. 그래서 그런 점이 아마 증거 확보가 되면 구속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증거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 내일 그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우병우 전 수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예.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우병우 수석이 원래 이 소년급제 하다 보니까 주변 관계가 좀 안 좋아요. 상당히 고고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가지가 좀 없어 보이고 그런 세간의 평가가 이 사람의 유죄하고 연관되는 것처럼 많이들 생각해요. 그죠? 예. 국정농단도 나왔을 때 우병우가 제일 먼저 잡혀가서 제일 중형을 받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지만 예. 사실은
세간의 평가와 실제 이 사람의 범죄 유무와의 관계는 좀 다르다.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검찰이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소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옛날에 우병우 수석의 장인 빌딩을 예. 팔 때 그 옆에 갔다. 이거는 중대한 혐의다라고 얘기가 많이 되었었죠. 예, 그렇죠? 예. 언론에도 다 열심히 쓰고 검찰이 말해주는 대로. 예.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우병우 수석의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다 믿을 수 있느냐? 예. 소위 말하는 정황 증거를 그 자체로 유죄로 연결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또 별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번에 이제 그 감찰관의 어떤 감찰 행위를 방해했다든가 예. 아니면은 국정원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업무에 관여하는데 중간에 어떤 검찰의 모 인사하고 예. 연관을 지었다든가라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것조차도 직접적으로 범죄 유무죄를 가늠하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안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에도 저는 제가 볼 때 조금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병우 다시 얘기하면 우병우 수석이 아무리 밉상이라도 예. 이거를 곧 범죄로 연관하는 거나 또 검찰이 아무리 그렇게 우병우 씨를 잡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뒤집어 씌워도 뭐 5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번째. 네 번째. 압수하고 수색하고 4번째 아마 저 기소하는 걸 거예요. 예. 예.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그동안 검찰의 행태를 놓고 보면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지금 앞서 두 분이 얘기한 것 중에 예. 그 간과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아주 기억에 뇌리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수사받을 때 예. 당시 조사하던 검사의 태도 그것이 멀리서 망원 렌즈에 잡혀 있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이 달라질 거다라는 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정치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봐주기 수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퍼가 그때 당시 입었던 본인이 검찰 재직 시절에 입었던 그 점퍼를 입으면서 예. 자신의 권위를 또는 자신의 살아있는 권력임을 입증하는 그 아주 명료한 사진을 저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라는 이 말은 그냥 국민들에게 뇌리에 그 또 두 번째로 박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불법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금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의 조력 없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렇게 법망을 피해서 자연인 신분으로 다닌다는 것은 내일 소환에서는 분명하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외압에 의해서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 이건 명료하게 어제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 정황 증거가 명료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우병우 수석이 이번에 과연 피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온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최순실 사태가 사실 처음 터졌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이미 그때부터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김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어제 진술 중에 그 이전 감찰관의 진술 중에 보면 그 선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다음 주면 조용해질 텐데라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이 다음 주면 조용해질 텐데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오면 예. 적어도 본인한테 스포트라이트 되는 뉴스가 그렇게 오래 못 갈 거다. 또 다른 뉴스로 인해서 자기 이슈가 덮여지니까 그때까지만 좀 조용히 덮어두면 내 문제는 사그러들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부인의 처가와 관련된 예, 예, 문제도 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하고 그 장모가 골프를 같이 쳤다는 정황도 예. 있었던 그 시점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감찰관이 이석수 감찰관이 옷을 벗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사하던 사람이 조사를 못하고 더 이상 못하고 덮은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얘기하는 그 취지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메랑으로 그러니까 나를 조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우전 수석의 네. 말대로 되긴 했네요. 네.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배 이거 어떻게 우리끼리 그럴 수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는 분명하게 이게
우리가 사회 통념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예. 그걸 갖고 법적으로 압박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 물론 옆 변호사님 여기 계시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하나로 끼워 넣는 건 되지만 이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로 저는 볼 수 없다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우 전 수석이 그 감찰관의 감찰을 그야말로 명시적이고 불법적으로 방해했느냐라는 것은 또 따져봐야 돼요. 지금 이석수 감찰관은 이제 참 이 우병우라는 참 똘똘한 후배한테 자기가 얼마나 당했는가를 저기서 지금 한풀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유무죄를 결정하는 요건인지는 좀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정황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안한 얘기인데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검찰도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잡아낼 것이다라는 얘기는 좀 제가 볼 때는 글쎄 검찰에 그러면은 검찰이 없어야 돼요. 그죠? 아니요, 이 그렇지 검찰의 않죠. 여러 가지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 그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오히려 저희 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뀌긴 바뀌었는데 이게 지난번 정권의 그야 수족에서 새로운 정권의 수족으로 바뀌었다. 돌격대로 바뀌었다. 야당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예. 저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취지는 그게 그렇죠. 아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번에 이 소위 말하면 이 적폐청산과 관해서 검찰이 상당히 오버한다. 예. 이 정도의 그 진단은 할지언정 야 이게 말이야 바뀌었다. 여당처럼 이렇게 왜냐면 전 정권의 주구에서 현 정권의 주구로 바뀌었다.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왜냐면 그래야만 검찰이 가능한 한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검찰의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니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번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검찰에 의한 수사 또는 적폐청산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70%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강 수사를 못하게 방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감찰실에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금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들이 그러니까 의경의 특채가 되는 코너링이 좋아서 아들이 특채됐다는 이 정말 웃지 못할 세간의 발언을 할 정도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이번에 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증거와 증언이 나온 만큼 그래야지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공직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당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과거의 여당이 상명하복이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눈치 보고 또는 살아있는 권력이 표적해서 있지도 않은 죄를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살고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죠. 그러나 정치 검찰이 특정인을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그분만 보호되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에 연루가 돼 있는데 어떻게 이분만 유독히 자연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내일 수사에서 그것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근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김현 의원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 잣대로 본인들을 한번 지금 들여다 보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여당일 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잘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당은 좀 잘해주시길 바라면서 그 잣대, 소위 말하는 검찰을 말이야 하명 수사 시켜가지고 검찰이 정치 검찰이 되도록 하고 했던 그런 불운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현재의 알겠습니다. 행태를 되돌아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김현 의원께서 사실 적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우려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컨대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는 것을 나는 새도 떨어지는 우병우의 특권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엄청난 비약이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잠깐 얘기 들으세요. 잠시만 좀 이건 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예. 그렇게 비약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황 중에 하나일 수 있으나 호노링이 좋은 것이 그 사람들의 선발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문제 삼느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보세요. 우병우하고 최순실하고 장모하고 최순실하고 골프 쳤다는 것도 예.
이번에 이렇게 재판한 그 결과에 보면 다 나와요. 그 전에는 언론에서 막 썼잖아요. 예, 예, 예. 중간에 차은택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중간에 차은택이 있어서 우병우 장모하고 최순실하고 골프 쳤다. 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검찰 기록 이제 수사 기록에 의하면 차은택이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허위 진술이었다. 예, 허위 진술이었다. 허위 진술이 아니라 차은택이 자기 그 얘기도 안 했대요. 예. 안 했는데 어디서 인터넷 언론에서 그냥 써가지고 그게 또 일반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또 여당이시니까 여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근데 너무 한마디가 지금 좀 조심조심 얘기를 아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한 것 중에 사실관계를 만약에 잘못된 것인 바로 잡는데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예.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지시에 의해서 본인을 건너뛰고 누군가에 의해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미 비망록에 나온 내용이고 이건 보도된 내용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다음에 감찰 그 미행을 한 거 아닙니까? 미행을 지시한 거고요. 조사를 하라고 한 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증언이 나온 거고요. 블랙리스트 작성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민정수석의 지시 없이 그 정무수석이 그러면은 직접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드린 예. 거는 김영한 비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망록과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변호사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사실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 현직 뭐 검사인지 검찰 간부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추명호 전 국장, 최윤수 차장 이 수사했던 기록을 또 우병우 측 변호인에게 다 알려주고 통화를 하고 이러면 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추명호 국장의 조사를 받으면서 틈틈이 이 문제의 검사에게 연락을 하면 예. 그 문제의 검사가 최은수 전 국정원 차장이나 예.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서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의견을 주고받았거나 또는 정보를 주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보도에 의하면 뭐 해당 검사는 나는 그냥 안부 인사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지금 보도대로 그런 돌아가는 조사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고 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서로 말을 맞추기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건 뭔가 하면 증거가 인멸되고 진실에서 어긋난 엉뚱한 사실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검사의 소속인 대검에서 예. 철저히 감찰을 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증거 인멸을 하는데 협조를 했다고 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실제로 뭐 연락만 했다고 그러면 과연 그 왜 연락을 해? 그냥 인사만 했다고 왜 인사를 했는지 그 점을 밝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말을 맞췄다 그런 것이 드러나면은 예. 우병우 수석의 구속 여부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속의 필요성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협력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는 건 일단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져보는 거니까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불리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안 남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되는 건가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본인이 그 출석을 거부하고 또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할 때는 예. 그 본인 출석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자체에. 그래서 이 경우도 본인이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또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잖아요.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서 결국엔 걸석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본인이 없다면 결국엔 국선 변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선 변호인들이 피고인 박근혜를 위해서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증거 절차에 대한 동의라든지 증인신문 이런 걸 다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변호인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 못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건 본인이 선택한 것이니까 뭐 외부에서 이렇게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아마도 그렇게 되면
절차가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선고도 빨라지고. 선거가 빨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7월에 다투고 할 때 이제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데 뭐 다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변호인들이 다투고 싶어도 본인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를 안 듣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변호인들이 하던 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정태원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